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발전소입니다. 자, 여러분 장동혁 대표 지금 굉장히 투쟁적으로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 장동혁 대표를 흔들려고 하는 이른바 한동훈계,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장동혁 흔들기를 빌미로 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거나, 아니면 이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22명이 그 김재섭이 말처럼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 연판장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왔습니다. 이 김재섭이가. 그리고 실제로 이 움직임이 보이는데, 결국 얘네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분탕질을 하거나, 그래서 뭔가 흔들리고 요동치면 이 기회에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결국 안 되겠으면, 흔들어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나가서 창당을 하거나, 이 소수 당이죠. 지금 뭐 이준석이라든지 뭐 조국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합당해가지고 세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장동혁 대표한테 뭐 계엄을 사과하라, 이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여러분 연판장이라는 것은 원래 집단 결속, 집단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조선시대에도 상소문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의한 거에 대한 이 상소문은 불의한 거, 이 왕의 어떤 권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한테 그 민중들의 어떤 목소리, 그리고 이 신하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불의한 자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한 자들이 연판장을 돌리는 것처럼 나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나쁜 쪽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연판장, 원래 연판장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쪽으로. 그런데 우리 한국 이런 지금 현대 정치에서는 나쁜 쪽으로 연판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이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장동혁 대표를 그런 식으로 흔든다고 해서 이미 국민들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팬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장동혁 대표처럼 이 싸울 수 있는 국민의힘 그 주자가 없습니다. 사실 한동훈이가 패션 좌파로서의 그런 선동적인 그런 기질은 있었지만 장동혁처럼 제대로 싸우지는 못했다. 그때는 운이 좋았죠.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기반에서 시작을 한 거지만, 장동혁은 여러분 순수하게 그 민중들이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파의 시민들, 국민들이 장동혁을 선택해서 김문수를 꺾고 2,000표 차이로 꺾고 그 치열한 경쟁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당선된 당대표이기 때문에 정통성으로 따지자 보면은 장동혁을 따라갈 당대표가 없습니다. 장동혁은 제대로 정통성, 자신의 어떤 조직이나 그 백그라운드 인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당대표가 된 굉장히 입지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전적 인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장동혁을 흔드는데 이 지금 한동훈계가 움직이는데 결국 두 가지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동혁을 흔들어서 이 최고위원 그런 중심으로 한 이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무너뜨리면 그 자리를 결국 한동훈계가 다시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 뭐 이 정도가 하나라고 한다면 진짜 명분은 이자들이 결국은 밖으로 나갈 명분, 밖으로 나가서 이준석이나 죄송합니다.
조국이 아유, 목이 막혀. 새벽 시간이라 그런가 봅니다. 조국이하고 합친다든지 얘네들이 민주당으로는 여러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 간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 뭐 인정 뭐 집단으로 온다고 해서 민주당으로 인정 뭐 받지 못하고, 민주당은 그런 정도의 그 세가 이제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권력을 장악한 애들이 무슨 뭐 20명이 백기투항한다라고 해서 반갑게 이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무슨 지방선거나 다음 어떤 총선에서 뭐 어디에 출마할 그런 자격 조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막강한 그 싸움꾼들을 얘네들이 저는 제3지대로 가서 뭉치려고 한다, 뭐 이런 정도로는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만만한 게 준석이다. 그리고 준석이가 이 대쪽 같지 않습니까? 이놈이. 그러니까 준석이가 또 싸가지가 말을 안 들으면, 싸가지하고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 그 조국이한테 이 손을 내밀 거다, 뭐 이런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여러분 대구에 가서 목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계엄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그 사과라기보다도 얘네들이 요구하는 그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되었는지를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것을 대구 시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시련을 겪고 경제가 어렵고 이재명이라는 그 대통령이라는 그 원치 않는 그 범죄자 대통령을 만들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 이런 상황 배경을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그냥 마음 아픈 그런 심정, 이런 걸 전달했습니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대구 연설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장동혁 체제 그 100일이 12월 3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1년이 되어가는, 계엄 1년이 되어가는 그 12월 3일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대구 이야기, 뭐 연설 끝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장동혁 대표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이 연판장 돌린다는 이 김재섭, 그다음에 그 한동훈계의 강력한 이 몰아내기, 여러분들 쫓아내는 이거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좋은 연판장을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여러분 이번에 잘 드러냈어요. 잘 목소리를 잘 냈고 이 발톱을 잘 세웠어. 연판장 돌린다는. 왜냐면 쟤네들은 명분 이렇게 만들려고 했지만, 장동혁 대표 역시 쟤네들의 행동이 먼저 이렇게 나와줘야 장동혁 대표도 뭐 정당성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이 먼저 집단 행동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명분이 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지지해 주시고 장동혁 대표 여러분들이 세워 주셨으니까 응원 바라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대구 새벽이라서 제가 그냥 혀가 꼬였습니다. 목도 안 좋고. 자, 장동혁 대표 대구 연설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대구 시민 여러분, 오늘 대구 시민 여러분 뵙기가 정말 송구스럽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 이재명과 민주당은 끝내 주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삼선 국회의원,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우리 당의 지도자에게 터무니없는 내란의 덫을 씌운 것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추경호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유죄 판단이 나오자 법원을 겁박해 재판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 자체로 대통령 무자격자 아닙니까? 대장동 비리로 공범들이 모두 감옥에 가게 되자 검찰을 윽박질러 항소를 포기시켰습니다.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 수익 7,800억 원이 이재명 일당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신이 공범인 대북 송금 사건 직접 나서서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수사하지 말라는 공갈 협박입니다. 여러분, 특검은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면 감옥 가기 싫어서 대통령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반대편에게는 정치 보복의 칼날을 망나니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거슬리면 인권을 짓밟고 입까지 틀어막고 있습니다. 75만 공무원의 핸드폰까지 샅샅이 뒤지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비판하는 현수막은 한 장도 걸지 못하게 합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정적 말살, 국민 사찰, 자유 박탈의 흉기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독재 본색입니다. 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주는 더욱 거칠고 거세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굴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굴복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종말을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파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좌파 포퓰리즘 독재가 어떻게 나라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국민의 삶을 파탄내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때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좌파 독재 불과 20년 만에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참혹한 나라가 됐습니다. 권력을 잡은 베네수엘라 정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법부 장악이었습니다.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고 그 자리에 정권의 충견들을 앉혔습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없는 죄를 씌워서 감옥에 보냈고 정권 비호 세력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면죄부를 줬습니다. 무상복지, 무차별 지원금, 마구 돈을 풀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의회를 장악하고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고 헌법을 개정해서 장기 독재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 독재로 가는 길목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법관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우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에게, 민주당에게
무죄 선고할 사람들만 골라서 앉힐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합니다. 검찰이 없어지면 가장 신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을 약육강식의 범죄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는 어찌되든 물가가 오르든 말든 마구 현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나라에 살겠습니까,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선봉에 우리 대구의 애국 시민들이 계십니다. 대구는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일어선 도시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은 부정과 불의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국권을 지키기 위해 일으켰던 국채보상운동,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던 이 발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지금도 여러분 대구 시민들의 혈관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시민 여러분의 함성이 이재명 독재를 불살하는 횃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으로 이재명과 민주당 독재 정권에게 레드카드를 들어주십시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싸워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쌀값, 기름값 너무 올라서 무섭지 않습니까? 20kg에 5만 원 정도 하던 쌀값이 7만 원 언저리까지 폭등했습니다. 기록적인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대파 가격이 올랐다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얼마나 치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까? 그런데 대파보다 훨씬 중요한 쌀값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권은 속수무책입니다. 국제유가는 떨어지는데 우리 기름값은 폭등해서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었습니다. 소비 쿠폰 마구 뿌려대다가 물가가 폭등한 것입니다. 우리 서민들 10만원 쿠폰 받고 잠시 좋았다가 물가 폭등으로 10배, 100배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의 실체입니다. 환율은 1,500원을 뚫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환율 1,400원을 넘었을 때 이재명은 국가 위기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입을 꾹 닫고 정부는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방어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노후를 팔아서 위기를 미봉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망가지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일자리는 더 심각합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18개월 연속 하락했고
그 당시에는 청년이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민노총이 청부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들 때문에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결과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민노총의 하명을 받아 정년연장까지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일해야 하고 우리의 아들 딸들은 변변한 명함 한 장 갖지 못하는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도 빼앗았습니다. 자신들은 강남 아파트의 상가까지 몇 채씩 챙겨놓고 열심히 사는 국민들을 월세로 내몰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벌써부터 다가오는 이사철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날은 더 암울합니다. 이재명의 굴욕적 대미 통상협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무려 500조 원을 갖다 바쳐야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 원입니다. 결국 기업과 국민의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습니다. 5년 정권이 나라의 10년 미래를 팔아먹은 겁니다. 만약 보수 정권이 이런 협상 결과를 들고 왔다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탄핵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이재명 아웃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국민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 정권, 국민 지갑을 털어가는 도둑 정권, 내 집, 내 일자리를 빼앗는 날강도 정권, 이재명 정권을 향해 국민의 레드카드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퇴장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해산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 정권을 퇴장시키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흩어지고 분열한 결과로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년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러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습니다.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재판정에서 시련을 겪고 있고 민주당의 무모한 적폐몰이 때문에 사찰을 위협받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결국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폭거로 민생이 파탄나고 국가 시스템이 파괴되는데도 우리는 하나 되어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계엄도 막지 못했고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 탄생도 막지 못했습니다. 내란몰이와 민생 파탄으로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흩어져서 이재명 독재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똘똘 뭉쳐서 이재명 독재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주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을 반드시 기각시켜야 합니다. 하나된 힘으로 정치 특검의 야당 탄압, 국민 탄압을 분쇄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때까지 하나로 뭉쳐서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오늘 대구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장동혁과 국민의힘이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고 망가진 민생을 다시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함께 싸워주십시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외칩시다. 이재명 아웃! 이재명 아웃! 민주당 퇴장! 민주당 퇴장!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아웃! 이재명 아웃! 민주당 퇴장! 민주당 퇴장!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용한 미소 뒤에 감춘 진실 눈치만 보던 자들이 손을 들지 불이가 지나가도 입을 닫은 자 그대는 왜 침묵 속에 숨어있나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시간이 더 말해주리라 흔들린 깃발 아래 장동혁은 홀로 섰다 싸우지 않는 자는 배지를 떼라 이 싸움은 명예 전쟁이다 진실의 불꽃은 아직 타오르니 겁쟁이는 물러서라 이름을 감춰라 비겁한 명령 뒤에 숨어드는 그림자 그대의 침묵이 또 하나의 죄 가짜의 손짓에 흔들리지 않으리 장동혁은 진실로 나아간다 무너진 세상 위에 깃발을 세워 누군가를 외쳐야 한다 이건 옳지 않다 기보다 붉은 용기로 싸우지 않는 자는 배지를 떼라 이 길은 믿음의 싸움이다 불의의 벽
적을 부수는 외침 장동혁의 이름으로 새겨진다.